꿀잠 이야기 다락방에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잠 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수면 유도 이야기는 불면증을 극복하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인 수면 동안은 어른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합니다. 편안한 밤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고요한 꿈길로 떠나보세요. 소원을 담은 바람종. 옛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게 닿던 깊은 숲 가장자리에 작은 사당 하나가 있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며 수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사당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돌로 쌓아 올린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틈새마다 초록빛 이끼가 촘촘히 내려앉아 있었다. 이끼 위에는 이슬방울이 맺혀 햇살을 받을 때마다 작은 별빛처럼 반짝였다. 나무 기둥은 긴 세월을 견디며 검게 그을린 듯 발해 있었고 표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균열들이 고요히 남아 있었다. 지붕의 기와는 빛을 잃고 군데군데 깨져 있었지만 그 위로 자잘한 풀들이 뿌리를 내려 작은 정원을 이루고 있었다. 낮에 보면 그곳은 그저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지고 달아나기도 했고 어른들은 길을 재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서서히 기울고 노을빛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사당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울림, 그것이 바로 이곳의 진짜 모습이었다. 사당의 처마 끝에는 작은 바람종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쇠붙이 같았으나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세월의 흔적이 숨결처럼 느껴졌다. 금속 표면은 바람과 비에 닳아 반들반들했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녹슨 자국은 오히려 종의 무게를 깊게 보여주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종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숲 전체를 감싸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맑고도 차분한 그 울림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서 있으면 소리는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을 정화시키듯 맑아졌다. 한번 울리면 여운이 오래도록 이어져 나뭇가지 사이를 떠돌았고 풀잎과 꽃잎마저도 그 울림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바람종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 그들은 종을 바람에 귀라 불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바람의 귀가 되어 사람들의 바람을 하늘에 전해준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이 너무 무겁거나 쉽게 잊히지 않는 소망을 품었을 때 사당에 들러 종을 울리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울리려 해도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오직 진실한 순간에만 종은 응답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아이들 중에서도 솔은 이 종에 깊이 매료된 아이였다. 또래 아이들이 술래잡기와 숨바꼭질에 열중할 때 솔은 홀로 사당 앞에 앉아 종을 바라보곤 했다. 종은 낡고 작았지만 솔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존재였다. 바람이 잦아든 순간에도 종은 은근히 흔들리는 듯 보였고 햇빛이 스칠 때면 녹슨 표면 사이로 은빛 가루가 흩날리듯 반짝였다. 밤이면 달빛을 받아 고요히 빛나며 마치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솔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았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이 멀어지고 오직 종소리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자장가 같았다. 어린 솔은 자주 눈을 감고 종소리에 몸을 맡겼다. 그러면 바람에 실려온 소리가 그의 가슴속 깊이 내려앉아 작은 호수가 되어 마음을 맑게 해주었다. 하지만 솔은 늘 궁금했다. 왜 이 종은 어떤 날은 울리지 않을까? 왜 어떤 순간에는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울리는 걸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졌다. 어느 여름날 장마가 시작되던 무렵이었다. 숲은 연일 내리는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무 잎은 빗물에 무겁게 늘어졌고 땅에는 작은 무릉덩이들이 생겨났다. 숲은 비 냄새로 가득했고 흙내음은 더욱 진해졌다. 솔은 빗속을 뚫고 사당으로 향했다. 처마 밑에 서서 젖은 옷을 털고 종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은 쉼 없이 떨어졌지만 종은 유지부동이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종은 고요히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솔은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부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종의 손을 뻗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더 힘을 주자 마침내 은은한 울림이 번졌다. 딸랑. 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숲 전체가 떨고 있는 듯 느껴졌다. 나뭇잎 위에 맺힌 빗방울이 작은 진동을 따라 흔들렸고 땅 위의 무릉덩이에는 잔잔한 파문이 번졌다. 솔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빗속을 헤치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강아지는 오랫동안 알아 움직이지 못하던 녀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 있었다. 젖은 털을 부르르 떨며 비틀거리듯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솔은 숨을 삼켰다. 방금 자신이 울린 종소리와 강아지의 변화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종의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작은 바람에 응답하는 목소리였다. 비 오는 날 강아지가 몸을 일으키던 장면은 솔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그는 며칠이 지나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기적을 홀로 지켜본 듯한 감각은 어린 마음의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불러왔다. 종이 가진 힘이 단순히 소리를 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 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알 수는 없었다. 솔은 그날 이후로 사당 앞에 더 자주 앉았다. 종은 여전히 고요히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어야만 흔들렸다. 하지만 솔은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없는 순간에도 종은 마치 아주 작은 숨결을 내쉬는 듯 보였다. 흔들림은 없지만 눈을 감으면 미약한 울림이 그의 가슴 속에서 번졌다. 가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며 숲은 새로운 색으로 물들었다. 초록빛은 노란빛으로, 노란빛은 붉은빛으로 바뀌어 갔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뜻하면서도 서늘했고 땅 위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솔은 그 풍경 속에서 종의 의미를 곱씹었다. 첫 번째 울림은 강아지를 살렸다. 그렇다면 이 종은 누군가의 작은 생명을 지키는 힘을 가진 걸까? 솔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가슴 속에 씨앗처럼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저녁, 솔은 학교에서 돌아오다 숲길을 지났다. 노을이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어둠은 빠르게 숲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마을의 노인을 보았다. 오래전부터 지팡이에 의지해 다니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힘겹게 숲길을 걷고 있었다. 땅은 젖어 있었고 낙엽은 미끄러웠다. 솔은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혹시 넘어지시면 어쩌지? 저 길은 나도 걸어가기 힘든데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노인을 도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사당의 종이 떠올랐다. 아직 두 번째 울림은 남아있었다. 솔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지금이 그 순간이다라는 직감이 솟구쳤다. 그는 달려가 사당 앞에 섰다. 종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솔은 두 손으로 종을 감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눈을 감고 간절히 바랐다. 부디 노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딸랑. 종은 맑고 짧은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잔잔한 기류가 노인의 주위를 감쌌다. 노인의 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길을 건넜다. 솔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종소리와 동시에 일어난 변화, 그것은 분명 종이 응답한 결과였다. 노인은 무사히 길을 건너 마을로 돌아갔고 솔은 혼자 남아 사당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날 밤 솔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종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울린 게 맞을까? 아니면 종이 스스로 울린 걸까? 답은 없었지만 종이 가진 힘은 점점 더 확실해졌다. 며칠이 지나도 솔의 마음은 여전히 종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종 앞에 앉아 오래도록 시간을 보냈다. 바람이 불어 종이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종소리를 울리는 것은 단순한 손길이 아니라 그 순간 필요한 바람과 마음이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욱 고요해졌다. 솔은 매일 사당을 찾으며 다짐했다. 나는 이 울림을 욕심으로 쓰지 않겠다.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만 울리겠다. 그러나 어린 마음은 때때로 흔들렸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이 될 때,
친구와 다투고 외로워질 때 그는 종을 떠올렸다. 만약 지금 종을 울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하지만 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종은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은 점점 깨달았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솔은 마지막으로 숲길을 걸었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숲을 오갔고 강아지는 건강을 되찾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숲은 조용했지만 종소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솔은 알았다. 첫 번째 울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울림은 솔의 어린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남겼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솔은 종 앞에서 더욱 오랜 시간을 보냈다. 종은 여전히 고요히 매달려 있었지만 솔의 눈에는 마치 숨을 쉬는 듯 보였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종은 은근히 흔들리는 듯했고 그 작은 떨림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화려한 색을 한껏 드러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빛났다. 숲은 금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렸다. 솔은 낙엽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걸어 사당을 찾았다. 종은 이미 서늘한 바람에 여러 번 울려본 듯 차분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날도 사당 앞은 고요했다. 하지만 솔은 마음속에서 또다시 울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종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귀에는 아직도 두 번째 울림의 잔향이 남아있었다. 노인이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길을 건너던 순간 그 장면은 어린 마음에 오래 남았다. 만약 내가 종을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솔은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물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혹은 보이지 않는 바람의 형태로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그 깨달음은 어린아이에게는 버거울 만큼 무거웠지만 동시에 소중한 책임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고 숲에는 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밤이 길어지고 해가 짧아졌다. 솔은 여전히 종 앞을 지켰다. 그러나 종은 쉽게 울리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종은 언제나 마음이 간절할 때만 응답한다는 것을. 억지로 흔들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솔은 종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별빛이 숲 위로 내려앉았고 달빛은 사당을 은은히 감쌌다. 그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 낙엽을 스치는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솔은 알았다. 종은 고요 속에서조차 살아있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너는 언제 울려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바람인지, 종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솔은 그 말을 믿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숲에는 안개가 짙게 깔렸다. 솔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을 뻔했다. 안개는 발끝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짙었다. 그러나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사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종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뚜렷이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의 소리라기보다는 기억 속 울림이었지만 그 덕분에 그는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두 번째 울림은 노인만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종소리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도 남아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숲은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눈이 내리기 전에 숲은 한층 더 적막했다. 솔은 종 앞에서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다짐했다. 나는 이 울림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다. 마지막 울림은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을 위해 남기겠다. 종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지만 달빛 속에서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솔은 그것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종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울림이 남았다. 그날 이후로 솔은 욕심이 치밀어도 종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될 때, 친구와 다투고 속이 상할 때,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조차 그는 종을 울리고 싶었지만 멈출 수 있었다. 종은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두 번째 울림을 통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겨울은 어느새 숲 전체를 흰눈으로 덮어버렸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잃은 채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고 그 위로 눈송이가 고요히 내려앉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깨웠다. 그 속에서도 사당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종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매달려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솔은 종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이제는 마지막 울림만 남았다. 그 사실은 그를 긴장하게도 한편으로는 조급하게도 만들었다. 첫 번째 울림은 강아지를 일으켜 세웠고 두 번째 울림은 노인을 지켜주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울림은 과연 무엇을 위해 남겨야 할까?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이 마지막 울림은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을 위해 남겨두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던 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는 종을 떠올렸다. 만약 지금 울린다면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친구와 다투어 마음이 상한 날에는 이 종을 울려서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부모님의 한숨을 들을 때는 이 종을 울려서 집안의 근심을 없앨 수 있다면 하고 바랐다. 욕심은 끊임없이 솟아났다. 그럴 때마다 그는 사당으로 달려갔지만 종은 묵묵히 매달려 있었다. 억지로 흔들어도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종은 진실한 순간 타인의 바람과 이어질 때만 응답했다. 솔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의 갈등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때였다. 솔은 두꺼운 옷을 여며 입고 사당을 찾았다. 처마 밑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종 위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었다. 솔은 종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마지막 한 번만은 나를 위해 써도 되는 게 아닐까? 이미 다른 두 번은 남을 위해 썼으니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써도 된다는 논리가 어린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 순간 처마 아래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눈에 젖어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가 눈에 들어왔다. 고양이는 힘없이 웅크린 채 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배고픔이나 추위 이상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솔은 주저하지 않고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품에 앉자마자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 따뜻한 체온은 솔의 갈등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이 마지막 울림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더 간절히 필요한 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는 눈을 감고 종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 울림은 내가 아닌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기를. 딸랑. 종은 이번에 유난히 길고 맑은 소리를 냈다. 숲 전체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고 눈송이들은 마치 소리에 반응하듯 천천히 속도를 늦추며 내려앉았다. 종의 녹슨 표면에는 은빛 금이 번지듯 퍼져나갔다. 그것은 종이 오래된 약속을 새롭게 이어받았다는 표시였다. 며칠 뒤 숲길을 지나던 낯선 여행자가 길을 잃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숨은 거칠어졌다. 그때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종이 스스로 울렸다. 딸랑. 소리는 눈발 사이를 뚫고 여행자의 귀에 닿았다. 그 순간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지도가 바람에 넘겨지며 올바른 길을 가리켰다. 여행자는 놀라움 속에서 지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을 빠져나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솔은 가슴 깊은 안도와 벅찬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종의 마지막 울림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길을 잃은 이를 지켜주었고 세상에 또 하나의 희망을 남겼다. 그날 밤 솔은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종을 보았다. 종은 밝은 빛을 품고 있었고 그 빛은 숲과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꿈속에서 깨달았다. 종의 울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다. 숲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낮고 긴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러나 사당 앞은 고요했다.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세 번의 울림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것은 깊은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은은한 빛을 머금은 듯한 충만함을 품고 있었다. 솔은 여전히 사당을 찾았다. 그는 종 앞에 서서 긴 시간을 보냈다. 종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울림이 맴돌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악과도 같았다. 첫 번째 울림은 강아지를 일으켜 세웠고 두 번째 울림은 노인을 지켜주었으며
세 번째 울림은 길 잃은 여행자를 구했다. 종소리는 멈췄지만 그 울림의 여운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었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강아지를 돌보던 집에는 웃음소리가 늘어났고 아이들이 그 강아지와 함께 마을을 뛰놀았다. 노인은 여전히 숲길을 걸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여행자는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만 종의 울림이 남긴 선물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당을 버려진 건물로 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지날 때마다 종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 바람을 새겼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종은 이제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마을의 기억과 바람을 품은 상징이 되었다. 솔은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자랐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그는 사당을 찾았다. 종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은은한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종의 진짜 힘은 세 번의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종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 솔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고 마을의 일을 돕는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사당 앞에서 들었던 종소리가 남아 있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그는 사당 앞에서 눈을 감았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차분히 길을 찾았다. 종소리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았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 논과 밭이 갈라졌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물을 나누는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았다. 솔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종을 떠올렸다. 그는 종 앞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종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은은한 소리가 퍼져나갔다. 그는 알았다. 종이 다시 울릴 일은 없지만 이제는 자신이 종의 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소리를 잊지 맙시다. 서로를 위해 울렸던 그 울림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솔의 말과 행동을 따라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물을 나누는 문제도 다시 정리되었고 마을은 점점 안정을 되찾았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울리고 있었다. 세월이 더 흘러 솔은 노인이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숲길을 걸어 사당을 찾았다. 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숲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종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아지의 울음, 노인의 흔들리던 발걸음, 길 잃은 여행자의 눈빛, 그리고 종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알겠다. 종은 세 번만 울린 것이 아니다. 종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 솔은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종을 보았다. 종은 은빛 빗살을 흩뿌리며 숲과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울림이 스며 있었다. 그는 그 울림 속에서 평온히 걸어갔다. 소원을 담은 바람종. 옛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게 닿던 깊은 숲 가장자리에 작은 사당 하나가 있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며 수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사당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돌로 쌓아 올린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틈새마다 초록빛 이끼가 촘촘히 내려앉아 있었다. 이끼 위에는 이슬방울이 맺혀 햇살을 받을 때마다 작은 별빛처럼 반짝였다. 나무 기둥은 긴 세월을 견디며 검게 그을린 듯 발해 있었고 표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균열들이 고요히 남아 있었다. 지붕의 기와는 빛을 잃고 군데군데 깨져 있었지만 그 위로 자잘한 풀들이 뿌리를 내려 작은 정원을 이루고 있었다. 낮에 보면 그곳은 그저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지고 달아나기도 했고 어른들은 길을 재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서서히 기울고 노을빛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사당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울림, 그것이 바로 이곳의 진짜 모습이었다. 사당의 처마 끝에는 작은 바람종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쇠붙이 같았으나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세월의 흔적이 숨결처럼 느껴졌다. 금속 표면은 바람과 비에 닳아 반들반들했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녹슨 자국은 오히려 종의 무게를 깊게 보여주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종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숲 전체를 감싸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맑고도 차분한 그 울림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서 있으면 소리는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을 정화시키듯 맑아졌다. 한 번 울리면 여운이 오래도록 이어져 나뭇가지 사이를 떠돌았고 풀잎과 꽃잎마저도 그 울림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바람종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 그들은 종을 바람에 귀라 불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바람의 귀가 되어 사람들의 바람을 하늘에 전해준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이 너무 무겁거나 쉽게 잊히지 않는 소망을 품었을 때 사당에 들러 종을 울리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울리려 해도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오직 진실한 순간에만 종은 응답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아이들 중에서도 솔은 이 종에 깊이 매료된 아이였다. 또래 아이들이 술래잡기와 숨바꼭질에 열중할 때 솔은 홀로 사당 앞에 앉아 종을 바라보곤 했다. 종은 낡고 작았지만 솔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존재였다. 바람이 잦아든 순간에도 종은 은근히 흔들리는 듯 보였고 햇빛이 스칠 때면 녹슨 표면 사이로 은빛 가루가 흩날리듯 반짝였다. 밤이면 달빛을 받아 고요히 빛나며 마치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솔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았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이 멀어지고 오직 종소리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자장가 같았다. 어린 솔은 자주 눈을 감고 종소리에 몸을 맡겼다. 그러면 바람에 실려온 소리가 그의 가슴속 깊이 내려앉아 작은 호수가 되어 마음을 맑게 해주었다. 하지만 솔은 늘 궁금했다. 왜 이 종은 어떤 날은 울리지 않을까? 왜 어떤 순간에는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울리는 걸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졌다. 어느 여름날 장마가 시작되던 무렵이었다. 숲은 연일 내리는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무 잎은 빗물에 무겁게 늘어졌고 땅에는 작은 물웅덩이들이 생겨났다. 숲은 비 냄새로 가득했고 흙내음은 더욱 진해졌다. 솔은 빗속을 뚫고 사당으로 향했다. 처마 밑에 서서 젖은 옷을 털고 종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은 쉼 없이 떨어졌지만 종은 요지부동이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종은 고요히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솔은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부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종의 손을 뻗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더 힘을 주자 마침내 은은한 울림이 번졌다. 딸랑. 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숲 전체가 떨고 있는 듯 느껴졌다. 나뭇잎 위에 맺힌 빗방울이 작은 진동을 따라 흔들렸고 땅 위의 물웅덩이에는 잔잔한 파문이 번졌다. 솔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빗속을 헤치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강아지는 오랫동안 알아 움직이지 못하던 녀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 있었다. 젖은 털을 부르르 떨며 비틀거리듯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솔은 숨을 삼켰다. 방금 자신이 울린 종소리와 강아지의 변화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종의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작은 바람에 응답하는 목소리였다. 비 오는 날 강아지가 몸을 일으키던 장면은 솔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그는 며칠이 지나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기적을 홀로 지켜본 듯한 감각은 어린 마음의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불러왔다. 종이 가진 힘이 단순히 소리를 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 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알 수는 없었다. 솔은 그날 이후로 사당 앞에 더 자주 앉았다. 종은 여전히 고요히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어야만 흔들렸다. 하지만 솔은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없는 순간에도 종은 마치 아주 작은 숨결을 내쉬는 듯 보였다.
흔들림은 없지만 눈을 감으면 미약한 울림이 그의 가슴 속에서 번졌다. 가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며 숲은 새로운 색으로 물들었다. 초록빛은 노란빛으로, 노란빛은 붉은빛으로 바뀌어 갔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뜻하면서도 서늘했고 땅 위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솔은 그 풍경 속에서 종의 의미를 곱씹었다. 첫 번째 울림은 강아지를 살렸다. 그렇다면 이 종은 누군가의 작은 생명을 지키는 힘을 가진 걸까? 솔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가슴 속의 씨앗처럼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저녁, 솔은 학교에서 돌아오다 숲길을 지났다. 노을이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어둠은 빠르게 숲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마을의 노인을 보았다. 오래전부터 지팡이에 의지해 다니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힘겹게 숲길을 걷고 있었다. 땅은 젖어 있었고 낙엽은 미끄러웠다. 솔은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혹시 넘어지시면 어쩌지? 저 길은 나도 걸어가기 힘든데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노인을 도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사당의 종이 떠올랐다. 아직 두 번째 울림은 남아 있었다. 솔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지금이 그 순간이다라는 직감이 솟구쳤다. 그는 달려가 사당 앞에 섰다. 종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솔은 두 손으로 종을 감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눈을 감고 간절히 바랐다. 부디 노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딸랑. 종은 맑고 짧은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잔잔한 기류가 노인의 주위를 감쌌다. 노인의 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길을 건넜다. 솔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종소리와 동시에 일어난 변화, 그것은 분명 종이 응답한 결과였다. 노인은 무사히 길을 건너 마을로 돌아갔고 솔은 혼자 남아 사당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날 밤 솔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종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울린 게 맞을까? 아니면 종이 스스로 울린 걸까? 답은 없었지만 종이 가진 힘은 점점 더 확실해졌다. 며칠이 지나도 솔의 마음은 여전히 종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종 앞에 앉아 오래도록 시간을 보냈다. 바람이 불어 종이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종소리를 울리는 것은 단순한 손길이 아니라 그 순간 필요한 바람과 마음이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욱 고요해졌다. 솔은 매일 사당을 찾으며 다짐했다. 나는 이 울림을 욕심으로 쓰지 않겠다.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만 울리겠다. 그러나 어린 마음은 때때로 흔들렸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이 될 때, 친구와 다투고 외로워질 때 그는 종을 떠올렸다. 만약 지금 종을 울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하지만 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종은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은 점점 깨달았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솔은 마지막으로 숲길을 걸었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숲을 오갔고 강아지는 건강을 되찾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숲은 조용했지만 종소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솔은 알았다. 첫 번째 울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울림은 솔의 어린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남겼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솔은 종 앞에서 더욱 오랜 시간을 보냈다. 종은 여전히 고요히 매달려 있었지만 솔의 눈에는 마치 숨을 쉬는 듯 보였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종은 은근히 흔들리는 듯했고 그 작은 떨림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화려한 색을 한껏 드러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빛났다. 숲은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렸다. 솔은 낙엽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걸어 사당을 찾았다. 종은 이미 서늘한 바람에 여러 번 울려본 듯 차분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날도 사당 앞은 고요했다. 하지만 솔은 마음속에서 또다시 울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종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귀에는 아직도 두 번째 울림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노인이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길을 건너던 순간 그 장면은 어린 마음에 오래 남았다. 만약 내가 종을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솔은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물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혹은 보이지 않는 바람의 형태로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그 깨달음은 어린아이에게는 버거울 만큼 무거웠지만 동시에 소중한 책임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고 숲에는 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밤이 길어지고 해가 짧아졌다. 솔은 여전히 종 앞을 지켰다. 그러나 종은 쉽게 울리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종은 언제나 마음이 간절할 때만 응답한다는 것을. 억지로 흔들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솔은 종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별빛이 숲 위로 내려앉았고 달빛은 사당을 은은히 감쌌다. 그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 낙엽을 스치는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솔은 알았다. 종은 고요 속에서조차 살아있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너는 언제 울려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바람인지, 종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솔은 그 말을 믿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숲에는 안개가 짙게 깔렸다. 솔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을 뻔했다. 안개는 발끝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짙었다. 그러나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사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종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뚜렷이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의 소리라기보다는 기억 속 울림이었지만 그 덕분에 그는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두 번째 울림은 노인만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종소리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도 남아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숲은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눈이 내리기 전에 숲은 한층 더 적막했다. 솔은 종 앞에서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다짐했다. 나는 이 울림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다. 마지막 울림은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을 위해 남기겠다. 종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지만 달빛 속에서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솔은 그것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종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울림이 남았다. 그날 이후로 솔은 욕심이 치밀어도 종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될 때, 친구와 다투고 속이 상할 때,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조차 그는 종을 울리고 싶었지만 멈출 수 있었다. 종은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두 번째 울림을 통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겨울은 어느새 숲 전체를 흰눈으로 덮어버렸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잃은 채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고 그 위로 눈송이가 고요히 내려앉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깨웠다. 그 속에서도 사당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종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매달려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솔은 종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이제는 마지막 울림만 남았다. 그 사실은 그를 긴장하게도 한편으로는 조급하게도 만들었다. 첫 번째 울림은 강아지를 일으켜 세웠고 두 번째 울림은 노인을 지켜주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울림은 과연 무엇을 위해 남겨야 할까?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이 마지막 울림은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을 위해 남겨두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던 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는 종을 떠올렸다. 만약 지금 울린다면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친구와 다투어 마음이 상한 날에는 이 종을 울려서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부모님의 한숨을 들을 때는 이 종을 울려서 집안의 근심을 없앨 수 있다면 하고 바랐다. 욕심은 끊임없이 솟아났다. 그럴 때마다 그는 사당으로 달려갔지만 종은 묵묵히 매달려 있었다. 억지로 흔들어도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종은 진실한 순간 타인의 바람과 이어질 때만 응답했다. 솔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의 갈등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때였다. 솔은 두꺼운 옷을 여며 입고 사당을 찾았다. 처마 밑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종 위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었다. 솔은 종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마지막 한 번만은 나를 위해 써도 되는 게 아닐까? 이미 다른 두 번은 남을 위해 썼으니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써도 된다는 논리가 어린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 순간 처마 아래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눈에 젖어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가 눈에 들어왔다. 고양이는 힘없이 웅크린 채 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배고픔이나 추위 이상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솔은 주저하지 않고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품에 앉자마자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 따뜻한 체온은 솔의 갈등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이 마지막 울림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더 간절히 필요한 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는 눈을 감고 종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 울림은 내가 아닌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기를. 딸랑. 종은 이번에 유난히 길고 맑은 소리를 냈다. 숲 전체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고 눈송이들은 마치 소리에 반응하듯 천천히 속도를 늦추며 내려앉았다. 종의 녹슨 표면에는 은빛 금이 번지듯 퍼져나갔다. 그것은 종이 오래된 약속을 새롭게 이어받았다는 표시였다. 며칠 뒤 숲길을 지나던 낯선 여행자가 길을 잃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숨은 거칠어졌다. 그때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종이 스스로 울렸다. 딸랑. 소리는 눈발 사이를 뚫고 여행자의 귀에 닿았다. 그 순간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지도가 바람에 넘겨지며 올바른 길을 가리켰다. 여행자는 놀라움 속에서 지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을 빠져나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솔은 가슴 깊은 안도와 벅찬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종의 마지막 울림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길을 잃은 이를 지켜주었고 세상에 또 하나의 희망을 남겼다. 그날 밤 솔은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종을 보았다. 종은 밝은 빛을 품고 있었고 그 빛은 숲과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꿈속에서 깨달았다. 종의 울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다. 숲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낮고 긴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러나 사당 앞은 고요했다.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세 번의 울림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것은 깊은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은은한 빛을 머금은 듯한 충만함을 품고 있었다. 솔은 여전히 사당을 찾았다. 그는 종 앞에 서서 긴 시간을 보냈다. 종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울림이 맴돌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악과도 같았다. 첫 번째 울림은 강아지를 일으켜 세웠고 두 번째 울림은 노인을 지켜주었으며 세 번째 울림은 길 잃은 여행자를 구했다. 종소리는 멈췄지만 그 울림의 여운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었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강아지를 돌보던 집에는 웃음소리가 늘어났고 아이들이 그 강아지와 함께 마을을 뛰놀았다. 노인은 여전히 숲길을 걸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여행자는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만 종의 울림이 남긴 선물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당을 버려진 건물로 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지날 때마다 종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 바람을 새겼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종은 이제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마을의 기억과 바람을 품은 상징이 되었다. 솔은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자랐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그는 사당을 찾았다. 종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은은한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종의 진짜 힘은 세 번의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종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 솔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고 마을의 일을 돕는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사당 앞에서 들었던 종소리가 남아 있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그는 사당 앞에서 눈을 감았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차분히 길을 찾았다. 종소리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았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 논과 밭이 갈라졌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물을 나누는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았다. 솔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종을 떠올렸다. 그는 종 앞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종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은은한 소리가 퍼져나갔다. 그는 알았다. 종이 다시 울릴 일은 없지만 이제는 자신이 종의 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소리를 잊지 맙시다. 서로를 위해 울렸던 그 울림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솔의 말과 행동을 따라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물을 나누는 문제도 다시 정리되었고 마을은 점점 안정을 되찾았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울리고 있었다. 세월이 더 흘러 솔은 노인이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숲길을 걸어 사당을 찾았다. 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숲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종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아지의 울음, 노인의 흔들리던 발걸음, 길 잃은 여행자의 눈빛, 그리고 종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알겠다. 종은 3번만 울린 것이 아니다. 종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 솔은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종을 보았다. 종은 은빛 빗살을 흩뿌리며 숲과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울림이 스며 있었다. 그는 그 울림 속에서 평온히 걸어갔다. 소원을 담은 바람종. 옛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게 닿던 깊은 숲 가장자리에 작은 사당 하나가 있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며 수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사당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돌로 쌓아 올린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틈새마다 초록빛 이끼가 촘촘히 내려앉아 있었다. 이끼 위에는 이슬방울이 맺혀 햇살을 받을 때마다 작은 별빛처럼 반짝였다. 나무 기둥은 긴 세월을 견디며 검게 그을린 듯 발해 있었고 표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균열들이 고요히 남아 있었다. 지붕의 기와는 빛을 잃고 군데군데 깨져 있었지만 그 위로 자잘한 풀들이 뿌리를 내려 작은 정원을 이루고 있었다. 낮에 보면 그곳은 그저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지고 달아나기도 했고 어른들은 길을 재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서서히 기울고 노을빛이 사라진 자리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사당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울림, 그것이 바로 이곳의 진짜 모습이었다. 사당의 처마 끝에는 작은 바람종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쇠붙이 같았으나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세월의 흔적이 숨결처럼 느껴졌다. 금속 표면은 바람과 비에 닳아 반들반들했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녹슨 자국은 오히려 종의 무게를 깊게 보여주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종은 은은하게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숲 전체를 감싸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맑고도 차분한 그 울림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서 있으면 소리는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을 정화시키듯 맑아졌다. 한 번 울리면 여운이 오래도록 이어져 나뭇가지 사이를 떠돌았고 풀잎과 꽃잎마저도 그 울림의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바람종을 특별한 존재로 여겼다. 그들은 종을 바람에 귀라 불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바람의 귀가 되어 사람들의 바람을 하늘에 전해준다고 전해졌다. 그래서 누군가 마음이 너무 무겁거나 쉽게 잊히지 않는 소망을 품었을 때 사당에 들러 종을 울리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울리려 해도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오직 진실한 순간에만 종은 응답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아이들 중에서도 솔은 이 종에 깊이 매료된 아이였다. 또래 아이들이 술래잡기와 숨바꼭질에 열중할 때 솔은 홀로 사당 앞에 앉아 종을 바라보곤 했다. 종은 낡고 작았지만 솔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존재였다. 바람이 잦아든 순간에도 종은 은근히 흔들리는 듯 보였고 햇빛이 스칠 때면 녹슨 표면 사이로 은빛 가루가 흩날리듯 반짝였다.
밤이면 달빛을 받아 고요히 빛나며 마치 하늘의 별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솔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았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이 멀어지고 오직 종소리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자장가 같았다. 어린 솔은 자주 눈을 감고 종소리에 몸을 맡겼다. 그러면 바람에 실려온 소리가 그의 가슴속 깊이 내려앉아 작은 호수가 되어 마음을 맑게 해주었다. 하지만 솔은 늘 궁금했다. 왜 이 종은 어떤 날은 울리지 않을까? 왜 어떤 순간에는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울리는 걸까? 그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졌다. 어느 여름날 장마가 시작되던 무렵이었다. 숲은 연일 내리는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무 잎은 빗물에 무겁게 늘어졌고 땅에는 작은 물웅덩이들이 생겨났다. 숲은 비 냄새로 가득했고 흙내음은 더욱 진해졌다. 솔은 빗속을 뚫고 사당으로 향했다. 처마 밑에 서서 젖은 옷을 털고 종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은 쉼 없이 떨어졌지만 종은 요지부동이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종은 고요히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솔은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부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종의 손을 뻗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더 힘을 주자 마침내 은은한 울림이 번졌다. 딸랑. 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숲 전체가 떨고 있는 듯 느껴졌다. 나뭇잎 위에 맺힌 빗방울이 작은 진동을 따라 흔들렸고 땅 위의 물웅덩이에는 잔잔한 파문이 번졌다. 솔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빗속을 헤치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강아지는 오랫동안 알아 움직이지 못하던 녀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 있었다. 젖은 털을 부르르 떨며 비틀거리듯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솔은 숨을 삼켰다. 방금 자신이 울린 종소리와 강아지의 변화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종의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작은 바람에 응답하는 목소리였다. 비 오는 날 강아지가 몸을 일으키던 장면은 솔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그는 며칠이 지나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기적을 홀로 지켜본 듯한 감각은 어린 마음의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불러왔다. 종이 가진 힘이 단순히 소리를 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 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알 수는 없었다. 솔은 그날 이후로 사당 앞에 더 자주 앉았다. 종은 여전히 고요히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어야만 흔들렸다. 하지만 솔은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없는 순간에도 종은 마치 아주 작은 숨결을 내쉬는 듯 보였다. 흔들림은 없지만 눈을 감으면 미약한 울림이 그의 가슴 속에서 번졌다. 가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며 숲은 새로운 색으로 물들었다. 초록빛은 노란빛으로, 노란빛은 붉은빛으로 바뀌어 갔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따뜻하면서도 서늘했고 땅 위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솔은 그 풍경 속에서 종의 의미를 곱씹었다. 첫 번째 울림은 강아지를 살렸다. 그렇다면 이 종은 누군가의 작은 생명을 지키는 힘을 가진 걸까? 솔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가슴속의 씨앗처럼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저녁, 솔은 학교에서 돌아오다 숲길을 지났다. 노을이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어둠은 빠르게 숲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마을의 노인을 보았다. 오래전부터 지팡이에 의지해 다니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힘겹게 숲길을 걷고 있었다. 땅은 젖어 있었고 낙엽은 미끄러웠다. 솔은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혹시 넘어지시면 어쩌지? 저 길은 나도 걸어가기 힘든데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노인을 도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사당의 종이 떠올랐다. 아직 두 번째 울림은 남아있었다. 솔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지금이 그 순간이다라는 직감이 솟구쳤다. 그는 달려가 사당 앞에 섰다. 종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솔은 두 손으로 종을 감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는 눈을 감고 간절히 바랐다. 부디 노인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딸랑. 종은 맑고 짧은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숲 전체로 퍼져나갔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잔잔한 기류가 노인의 주위를 감쌌다. 노인의 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길을 건넜다. 솔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종소리와 동시에 일어난 변화, 그것은 분명 종이 응답한 결과였다. 노인은 무사히 길을 건너 마을로 돌아갔고 솔은 혼자 남아 사당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날 밤 솔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종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울린 게 맞을까? 아니면 종이 스스로 울린 걸까? 답은 없었지만 종이 가진 힘은 점점 더 확실해졌다. 며칠이 지나도 솔의 마음은 여전히 종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종 앞에 앉아 오래도록 시간을 보냈다. 바람이 불어 종이 스스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종소리를 울리는 것은 단순한 손길이 아니라 그 순간 필요한 바람과 마음이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갈수록 숲은 더욱 고요해졌다. 솔은 매일 사당을 찾으며 다짐했다. 나는 이 울림을 욕심으로 쓰지 않겠다.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만 울리겠다. 그러나 어린 마음은 때때로 흔들렸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이 될 때, 친구와 다투고 외로워질 때 그는 종을 떠올렸다. 만약 지금 종을 울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하지만 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종은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은 점점 깨달았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솔은 마지막으로 숲길을 걸었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숲을 오갔고 강아지는 건강을 되찾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숲은 조용했지만 종소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솔은 알았다. 첫 번째 울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울림은 솔의 어린 마음에 커다란 파문을 남겼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솔은 종 앞에서 더욱 오랜 시간을 보냈다. 종은 여전히 고요히 매달려 있었지만 솔의 눈에는 마치 숨을 쉬는 듯 보였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종은 은근히 흔들리는 듯했고 그 작은 떨림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화려한 색을 한껏 드러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빛났다. 숲은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렸다. 솔은 낙엽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걸어 사당을 찾았다. 종은 이미 서늘한 바람에 여러 번 울려본 듯 차분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날도 사당 앞은 고요했다. 하지만 솔은 마음속에서 또다시 울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종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귀에는 아직도 두 번째 울림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노인이 쓰러지지 않고 무사히 길을 건너던 순간 그 장면은 어린 마음에 오래 남았다. 만약 내가 종을 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솔은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물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혹은 보이지 않는 바람의 형태로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그 깨달음은 어린아이에게는 버거울 만큼 무거웠지만 동시에 소중한 책임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고 숲에는 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밤이 길어지고 해가 짧아졌다. 솔은 여전히 종 앞을 지켰다. 그러나 종은 쉽게 울리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종은 언제나 마음이 간절할 때만 응답한다는 것을. 억지로 흔들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솔은 종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별빛이 숲 위로 내려앉았고 달빛은 사당을 은은히 감쌌다. 그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 낙엽을 스치는 작은 동물들의 발자국,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솔은 알았다. 종은 고요 속에서조차 살아있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너는 언제 울려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바람인지, 종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솔은 그 말을 믿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숲에는 안개가 짙게 깔렸다. 솔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을 뻔했다.
안개는 발끝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짙었다. 그러나 멀리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사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종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뚜렷이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의 소리라기보다는 기억 속 울림이었지만 그 덕분에 그는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깨달았다. 두 번째 울림은 노인만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종소리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도 남아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숲은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눈이 내리기 전에 숲은 한층 더 적막했다. 솔은 종 앞에서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다짐했다. 나는 이 울림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다. 마지막 울림은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을 위해 남기겠다. 종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지만 달빛 속에서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솔은 그것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종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울림이 남았다. 그날 이후로 솔은 욕심이 치밀어도 종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될 때, 친구와 다투고 속이 상할 때,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조차 그는 종을 울리고 싶었지만 멈출 수 있었다. 종은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두 번째 울림을 통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겨울은 어느새 숲 전체를 흰눈으로 덮어버렸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잃은 채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고 그 위로 눈송이가 고요히 내려앉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깨웠다. 그 속에서도 사당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종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매달려 있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다. 솔은 종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이제는 마지막 울림만 남았다. 그 사실은 그를 긴장하게도 한편으로는 조급하게도 만들었다. 첫 번째 울림은 강아지를 일으켜 세웠고 두 번째 울림은 노인을 지켜주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울림은 과연 무엇을 위해 남겨야 할까?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이 마지막 울림은 반드시 가장 필요한 순간을 위해 남겨두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던 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는 종을 떠올렸다. 만약 지금 울린다면 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친구와 다투어 마음이 상한 날에는 이 종을 울려서 화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부모님의 한숨을 들을 때는 이 종을 울려서 집안의 근심을 없앨 수 있다면 하고 바랐다. 욕심은 끊임없이 솟아났다. 그럴 때마다 그는 사당으로 달려갔지만 종은 묵묵히 매달려 있었다. 억지로 흔들어도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종은 진실한 순간 타인의 바람과 이어질 때만 응답했다. 솔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의 갈등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때였다. 솔은 두꺼운 옷을 여며 입고 사당을 찾았다. 처마 밑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종 위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었다. 솔은 종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마지막 한 번만은 나를 위해 써도 되는 게 아닐까? 이미 다른 두 번은 남을 위해 썼으니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써도 된다는 논리가 어린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 순간 처마 아래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눈에 젖어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가 눈에 들어왔다. 고양이는 힘없이 웅크린 채 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배고픔이나 추위 이상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솔은 주저하지 않고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품에 앉자마자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 따뜻한 체온은 솔의 갈등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이 마지막 울림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더 간절히 필요한 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는 눈을 감고 종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 울림은 내가 아닌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기를. 딸랑. 종은 이번에 유난히 길고 맑은 소리를 냈다. 숲 전체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고 눈송이들은 마치 소리에 반응하듯 천천히 속도를 늦추며 내려앉았다. 종의 녹슨 표면에는 은빛 금이 번지듯 퍼져나갔다. 그것은 종이 오래된 약속을 새롭게 이어받았다는 표시였다. 며칠 뒤 숲길을 지나던 낯선 여행자가 길을 잃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숨은 거칠어졌다.
그때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종이 스스로 울렸다. 딸랑. 소리는 눈발 사이를 뚫고 여행자의 귀에 닿았다. 그 순간 그의 손에 쥐어진 낡은 지도가 바람에 넘겨지며 올바른 길을 가리켰다. 여행자는 놀라움 속에서 지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을 빠져나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솔은 가슴 깊은 안도와 벅찬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종의 마지막 울림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길을 잃은 이를 지켜주었고 세상에 또 하나의 희망을 남겼다. 그날 밤 솔은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종을 보았다. 종은 밝은 빛을 품고 있었고 그 빛은 숲과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꿈속에서 깨달았다. 종의 울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다. 숲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낮고 긴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러나 사당 앞은 고요했다.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3번의 울림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것은 깊은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은은한 빛을 머금은 듯한 충만함을 품고 있었다. 솔은 여전히 사당을 찾았다. 그는 종 앞에 서서 긴 시간을 보냈다. 종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울림이 맴돌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악과도 같았다. 첫 번째 울림은 강아지를 일으켜 세웠고, 두 번째 울림은 노인을 지켜주었으며, 세 번째 울림은 길 잃은 여행자를 구했다. 종소리는 멈췄지만 그 울림의 여운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었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강아지를 돌보던 집에는 웃음소리가 늘어났고, 아이들이 그 강아지와 함께 마을을 뛰놀았다. 노인은 여전히 숲길을 걸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여행자는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지만 종의 울림이 남긴 선물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당을 버려진 건물로 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지날 때마다 종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 바람을 새겼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종은 이제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마을의 기억과 바람을 품은 상징이 되었다. 솔은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자랐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그는 사당을 찾았다. 종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은은한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종의 진짜 힘은 3번의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종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 솔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고 마을의 일을 돕는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사당 앞에서 들었던 종소리가 남아 있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그는 사당 앞에서 눈을 감았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차분히 길을 찾았다. 종소리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았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는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 논과 밭이 갈라졌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곳곳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물을 나누는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았다. 솔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종을 떠올렸다. 그는 종 앞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종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은은한 소리가 퍼져나갔다. 그는 알았다. 종이 다시 울릴 일은 없지만 이제는 자신이 종의 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소리를 잊지 맙시다. 서로를 위해 울렸던 그 울림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솔의 말과 행동을 따라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물을 나누는 문제도 다시 정리되었고 마을은 점점 안정을 되찾았다. 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울리고 있었다. 세월이 더 흘러 솔은 노인이 되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발걸음은 느려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숲길을 걸어 사당을 찾았다. 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숲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종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아지의 울음, 노인의 흔들리던 발걸음, 길 잃은 여행자의 눈빛, 그리고 종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알겠다.
종은 3번만 울린 것이 아니다. 종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 솔은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종을 보았다. 종은 은빛 빗살을 흩뿌리며 숲과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울림이 스며 있었다. 그는 그 울림 속에서 평온히 걸어갔다.